저는 56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우리가 친남매라는 사실을. 그런데 오늘 누나의 낡은 옷장 앞에서 저는 56년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새벽 3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박시연 씨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박시연? 제 누나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래요? 교통사고래. 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누나 제 친누나입니다. 아니 지금은 친누나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56년간 친누나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동생입니다. 환자분 새벽 2시경 식당에서 퇴근하시다가 사고 당하신 것 같습니다. 식당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내 소지품에 식당 명찰이 있었습니다. 60세 누나가 식당에서 일하신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갈비뼈 세대골절, 내부 출혈도 있고요. 며칠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누나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60세 누나는 70대처럼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야윈 몸, 힘없이 늘어진 팔.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6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잠깐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누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상호야,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네, 누나 저예요.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누나가 힘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누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 수십 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60세 누나가 새벽까지 설거지를. 상호야, 부탁이 있어. 뭔데요, 누나? 내 집에 속옷 좀 가져다 줘. 갈아입을 옷. 옷장 2번째 칸. 알았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수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챙겨올게요.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누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거친 손을, 얼음장 같은 손을, 화상 자국 가득한 손을. 병원을 나왔습니다. 오전 8시 수연이 물었습니다. 언니 집 주소 알아요? 응, 알아, 빌라야. 가봤어요? 아니, 한 번도.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도요? 응. 누나가 오지 말래. 누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낡은 빌라 3층.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계단 난간은 녹이 슬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전등은 깜빡였습니다. 302호 누나 집입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5평도 안 되는 원룸이었습니다. 현관 열면 바로 방. 낡은 냉장고, 작은 식탁 하나. 식탁 위에 명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식당 박시현. 수연이 명찰을 집었습니다. 언니가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그런가 봐, 몰랐어. 싱크대 옆에 설거지 고무장갑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아서 구멍난. 저는 그 장갑을 집었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다 뚫려 있었습니다. 수연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거.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 계란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냉동실에는 냉동 만두 한 봉지. 언니가 이걸로 식사하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벽지는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셨어요? 응. 언제부터요? 모르겠어. 오래됐을 거야. 옷장이 어디 있을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저기, 방 한쪽 구석에 낡은 옷장이 보였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부 낡았습니다. 색이 바랜 티셔츠들, 기름때 묻은 바지들, 10년은 입은 것 같은 점퍼. 수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다 구멍 났어요. 그래도 기워서 입으신 자국이 있었습니다. 2번째 칸이라고 하셨죠? 2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속옷들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속옷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 뒤편에 뭔가 보였습니다. 뭐지? 상자가 있어.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4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빨간 통장 하나, 낡은 사진첩 하나, 낡은 공책 하나, 서류 봉투 하나. 저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헤어져 있었습니다. 열어봐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건물 앞 사진,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울시립아동 보호소. 고아원?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 2번째 페이지를 폈습니다. 사진 한 장.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글씨체였습니다. 1972년 5월 20일 상호 첫날. 시연 누나가 상호 돌본다. 상호 제 이름입니다. 시연 누나 이름입니다. 3살 남자아이. 이게 저라고요? 여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이에요? 그런가 봐. 그럼 이 소녀는? 누나야, 7살. 다음 페이지를 폈습니다. 소녀가 남자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뒷면 메모. 상호 첫밥 잘 먹네. 다음 페이지. 소녀가 자기 밥을 덜어서 남자아이 그릇에 담아주는 사진. 뒷면. 상호 배고프다고 했다. 내거 줬다. 나는 괜찮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7살이 자기 밥을 줬다고요? 다음 페이지. 소녀가 남자아이를 씻기는 사진. 뒷면. 상호 목욕 처음 시켰다. 물 많이 튀었다. 다음 페이지. 소녀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케이크 그림. 색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린. 뒷면. 상호 생일. 진짜는 못 사줘서 미안. 나중에 크면 꼭 사줄게 약속.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7살이 케이크를 사주고 싶었다고요? 여보.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폈습니다. 소녀가 남자아이를 안고 자는 사진. 뒷면. 상호 악몽 꿨다. 밤새 안아줬다. 나도 무서운데. 상호가 더 무서울 것 같아. 제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무서운데. 7살도 무서웠을 텐데. 그런데 3살 저를 안아줬다고요?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7살이 3살을 1년 한 달간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악몽 꾸면 안아주고 자기 밥 덜어주고 케이크 그려주고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을까요?
52년간 저는 빨간 통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89년 3월 1일 입금 20만 원 메모 상호 대학 등록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매 페이지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 하숙비, 상호 교재비, 상호 옷, 상호 신발 1989년, 1990년, 1991년 쭉쭉쭉 2003년 11월 15일 출금 300만 원 메모 상호 결혼 축의금 제가 결혼할 때 누나가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2010년 8월 15일 출금 3천만 원 메모 상호 위기 제 회사가 부도 위기였을 때 누나가 1억을 주셨습니다. 통장에는 3천만 원만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2024년 9월 30일 입금 10만 원 메모 상호 생일 선물 2주 전입니다. 35년 300번도 넘게 적힌 제 이름 빨간 글씨로 정성스럽게 여보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언니가 평생 저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김상호의 실화입니다. 52년을 함께 살았지만 52년을 숨긴 누나, 그리고 56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동생,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7살이 어떻게 3살을 키울 수 있었을까? 왜 52년간 말씀 안 하셨을까? 그 모든 이야기는 52년 전 1972년 5월 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2년 5월 20일 서울시립아동 보호소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고아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으앙으앙. 남자는 원장 선생님께 아이를 건넸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아이는 손을 뻗으며 울었습니다. 아저씨 가지마.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으앙으앙 아저씨. 온몸을 떨며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복도 끝 방에서 7살 소녀가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박시연. 3년 전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4살 때 이곳에 왔습니다. 시연은 외로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시연을 피했습니다. 너무 조용하다고. 하지만 시연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시연은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시연아 왔구나. 이 아이 이름은 김상호래 3살이야. 상호야 여기는 시연 언니야 7살이야. 시연은 상호를 봤습니다. 상호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콧물도 흘리고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저랬을까? 4살 때 나도 저렇게 울었을까? 시연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연아 오늘부터 상호 내가 돌봐줄 수 있겠니? 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고마워 시연아. 상호를 잘 부탁해. 원장 선생님이 가시고 시연과 상호만 남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차르르 차르르. 시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7살인데 3살 아기를 어떻게 돌봐? 시연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주신 사탕 오늘 먹으려고 아껴둔 사탕. 시연은 상호 앞에 사탕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을래? 상호는 울음을 멈추고 사탕을 받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작은 눈으로 시연은 사탕 껍질을 벗겨서 상호 입에 넣어줬습니다. 상호가 사탕을 빨았습니다. 달았습니다. 상호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지?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탕만 빨았습니다. 그리고 시연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시연은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이구나. 이 아이를 내가 돌봐야 하는구나. 저녁 6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시연은 상호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상호는 무서운지 시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연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내가 옆에 있어. 시연은 상호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연은 자기 밥을 먼저 덜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그릇에 담았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반 이상을 거의 다 덜어줬습니다. 상호야 먹어. 상호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작아서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시연은 자기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상호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 해봐. 상호가 입을 벌렸습니다. 작은 입. 시연이 밥을 넣어줬습니다. 상호가 천천히 씹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시연은 계속 밥을 떠서 넣어줬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네 숟가락, 다섯 숟가락, 여섯 숟가락. 상호가 배부른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연은 자기 그릇을 봤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두 숟가락만 남았습니다. 시연은 배가 고팠습니다. 매일 배가 고팠습니다. 시연은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두 숟가락.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7살이니까 견딜 수 있어. 상호는 3살이니까 더 필요해. 밤 9시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연은 상호를 자기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고아원 침대는 좁았습니다. 하지만 3살 상호와 함께 누우면 충분했습니다. 시연은 상호를 눕혔습니다. 이제 자자. 상호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시연은 상호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아침까지 옆에 있을게. 절대 안 가. 상호가 시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시연은 조용히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작은 별 노래,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상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속눈썹이 떨렸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시연은 조용히 상호를 봤습니다. 작은 얼굴, 긴 속눈썹, 규칙적인 숨소리. 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돌봐야지, 내가 지켜줘야지. 하지만 밤 11시. 상호가 악몽을 꿨습니다. 으앙으앙. 상호가 울면서 깼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시연도 깼습니다. 상호야, 괜찮아. 시연은 상호를 안아줬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상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가지 마. 시연도 무서웠습니다. 어두운 밤 울음소리, 떨리는 작은 몸. 시연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울면 안 돼. 내가 울면 안 돼. 상호가 더 무서워할 거야. 나는 7살이니까 견뎌야 해. 시연은 상호를 꽉 안아줬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지켜줄게. 아침까지 계속 안고 있을게. 상호의 울음이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흐느끼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시연은 상호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팔이 저려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상호가 깰까봐 밤새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시연은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상호가 또 올까봐 팔이 저렸습니다. 느낌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시연 품에서 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잘 잤구나. 시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깊게 졌습니다. 볼이 더 홀쭉해 보였습니다. 7살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연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돌봐야지. 상호가 웃을 때까지, 상호가 행복해질 때까지 내가 엄마가 되어야지. 아침 7시 상호가 깼습니다. 시연은 상호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식당으로 가서 아침밥을 먹였습니다. 다시 자기 밥을 덜어서 상호에게 줬습니다. 반 이상을. 상호가 밥을 먹었습니다. 시연은 또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보다 더 배가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7살이니까. 아침 식사 후 시연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어제 받은 새 공책. 시연은 첫 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어린아이 글씨체로 조심조심. 1972년 5월 20일 상호 첫날. 시연 누나가 상호 돌본다. 잘 키울 거야.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잘 키워야지.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내가 엄마가 되어야지. 7살 시연은 3살 상호의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1972년 9월 서울시립아동 보호소 상호 생일이었습니다. 상호는 3살에서 4살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에는 생일 케이크가 없었습니다. 영희 선생님이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상호야 생일 축하해.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연이가 봤습니다. 상호가 다른 아이들 생일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사진, 초를 끄는 사진. 상호도 케이크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연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케이크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7살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연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림으로라도 그려주자고. 그날 밤 시연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케이크 크림이 가득한 케이크, 딸기가 올라간 케이크, 초 4개도 그렸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2시간을 그렸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시연이는 계속 그렸습니다. 색연필을 오래 쥐어서 손가락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상호가 좋아할 것 같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시연이가 상호를 깨웠습니다. 상호야 일어나. 시연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생일 선물. 상호가 그림을 봤습니다. 케이크였습니다. 와 예쁘다. 시연이가 웃었습니다. 진짜는 못 사줘서 미안해. 나중에 꼭 사줄게. 진짜 케이크 큰 거. 상호가 그림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누나, 이게 제일 좋아. 시연이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상호가 좋아해서. 그날 밤 상호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고 잤습니다. 1973년 봄.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연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상호는 4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입양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시연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30대 부부가 왔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아이네요.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시연아,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 축하해. 하지만 시연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연이는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 상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시연이가 상우를 봤습니다. 한참을. 상우는 이제 혼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시연이가 없으면 누가 밥을 먹여주지? 누가 밤에 악몽 꾸면 안아주지? 시연이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안 돼, 나는 안 가. 상우 두고 못 가. 절대 못 가. 시연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상우가 깰까봐. 다음 날 입양 서류 쓰는 날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왔습니다. 시연아, 너도 들어오렴. 하지만 시연이는 원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상우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 어디가? 나도 갈래. 시연이가 달려가서 상우를 안았습니다. 꼭 정말 꼭 미안해 상우야. 두 아이는 울었습니다.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님과 양부모님이 나왔습니다. 시연아, 왜 울어? 어서 들어와. 하지만 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원장님, 저 안 갈래요. 원장님이 놀랐습니다. 왜? 좋은 부모님이신데. 시연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상우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제발요. 저 혼자는 못 가요. 상우 없이는 안 돼요. 양부모님이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만. 시연이가 더 세게 절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제발요, 상우도 데려가 주세요. 우리 떨어지면 안 돼요. 저 착하게 살게요. 밥도 많이 안 먹을게요. 상우도 말 잘 들어요. 제발요, 제발요. 시연이는 계속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쿵쿵.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이마가 빨개졌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양부모님이 말렸습니다. 그만해, 일어나. 하지만 시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상우 없이는 못 가요. 저 죽어도 못 가요. 제발요. 시연이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7살의 절규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영희 선생님도 울었습니다. 양부모님도 울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서로 봤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말했습니다. 두 아이 다 데려가겠습니다. 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이 아이 마음을 보니 우리가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연이가 상우를 안았습니다. 상우야,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영희 선생님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973년 6월 1일 입양 가는 날이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영희 선생님이 시연이를 불렀습니다. 시연아, 선생님이 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7살밖에 안 되는데 동생을 1년 넘게 키웠어. 영희 선생님이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너 같은 아이는 없어. 언젠가 상우가 알게 될 거야. 누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선생님, 저는 그냥 상우가 좋아서 그랬어요. 아니야, 그건 사랑이야, 진짜 사랑.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연이가 상우 손을 잡았습니다. 꼭. 우리 헤어지지 않는다. 약속. 상우가 말했습니다. 약속. 차 안에서 시연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지켜줄 거야. 내가 뭘 원하든 다 해줄 거야. 7살 시연이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52해 동안 지켜졌습니다.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연이는 열심히 자랐습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번 돈을 전부 상우에게 줬습니다. 상우는 행복했습니다. 시연이는 자기를 위해 쓴 돈이 없었습니다.
1985년 시연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1986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시연아,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시연이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1989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양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보증 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갚을게요. 장례식 날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보증 빚이 3천만 원이야. 내가 갚아야 해. 태수가 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도울게. 우리 같이 갚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시연이가 손을 뺐습니다. 미안해 태수야, 나는 평생 결혼 못할지도 몰라. 태수가 울었습니다. 시연아, 제발 나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시연이는 일어났습니다. 고마웠어. 태수야,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 시연이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구석에서 시연이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상우가 더 중요했습니다. 24살 시연이는 그렇게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시연이는 두 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격리, 밤에는 식당 설거지.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1996년 빚을 다 갚았습니다. 통장 잔액 10만 원, 7년간 모은 게 10만 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호를 위해 계속 돈을 모았습니다. 2003년 상호가 결혼했습니다. 11월 15일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바지, 흰색 셔츠, 10년 전에 산 옷이었습니다. 소매가 조금 짧아졌습니다. 시연이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제일 뒤쪽,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 축의금을 냈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동안 밤 설거지를 더 늘려서 모은 돈. 한 달에 15만 원씩 2년간 모았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고마워 누나. 상호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누나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언니 사진 같이 찍어요. 시연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찍어. 아무도 시연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시연이는 조용히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10평 월세방에 도착해서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10년 상호는 회계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사 돈이 사라졌습니다. 3억 원. 상호가 용의자였습니다. 회사는 통보했습니다. 1억만 내면 고소 안 하겠다고. 상호는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나 큰일 났어. 시연이가 물었습니다. 1억 필요해? 응, 근데 그런 돈 어디 있겠어. 내가 마련할게. 며칠만 기다려. 시연이에게는 20년간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1억이 필요했습니다. 시연이는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 6천만 원. 2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 시연이는 전액 인출했습니다.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20년의 무게였습니다. 시연이는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10곳이 넘게 하지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4천만 원 대출 가능할까요? 담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이자가 높아요. 연 15% 월 5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원금의 2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시연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월 5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꼭 갚을게요.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6천만 원을 더했습니다.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시연이는 그 돈을 상호에게 줬습니다. 웃으며. 누나 고마워. 이자 쳐서 갚을게. 천천히 갚아. 급하지 않아. 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얼마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연이는 이자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월 50만 원 14년간. 집도 더 좁은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10평 월세 좁고 낡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상호는 몰랐습니다. 누나가 전 재산을 줬다는 것을, 누나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았다는 것을, 누나가 매달 이자를 갚고 있다는 것을 14년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시연이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 50년도 더 지난 종이. 시연이가 그려준 케이크 그림. 상호 4번째 생일에 그려준 그림. 시연이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한참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색연필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는 못 사줘서 미안해. 나중에 꼭 사줄게. 진짜 케이크 큰 거. 시연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림 위에 떨어졌습니다. 시연이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림이 젖으면 안 되니까. 이 그림은 시연이가 상호에게 준 첫 선물이었습니다. 7살이 돈 없이 그려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진짜 케이크는 못 사줬지만 마음을 담아 그린 선물. 시연이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상호야. 진짜 케이크 사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행복하니까 그걸로 충분해. 시연이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방 제일 안쪽에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2024년 10월 12일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상호는 사진첩과 통장을 계속 봤습니다. 1972년 5월 20일 7살 소녀가 3살 남자아이를 안고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언니한테 직접 여쭤볼 거예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물어봐야지. 왜 말씀 안 하셨는지. 수연이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깨어나실까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 간호사실에 물었습니다. 박시연 환자 상태 어떠세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의식 없으세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언제 깨어나실지 모릅니다. 상호는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 누나가 누워 계셨습니다. 여전히 산소 마스크, 여전히 튜브들. 상호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누나 제발 깨어나세요. 물어볼 게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수연이 상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일단 기다려봐요. 언니 깨어나시면 여쭤보는 거예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알고 싶었습니다. 왜 52회간 숨기셨는지. 그때 생각났습니다. 사진첩 뒷면에 적혀있던 이름. 이순자 원장, 김영희 선생님. 혹시 이분들이 살아계시면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누나 대신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상호는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다녀올게. 어디요? 고아원. 고아원요? 응, 혹시 아는 사람 있을지 몰라. 수연이 물었습니다. 주소 알아요? 사진첩에 적혀 있어. 서울시립아동 보호소. 상호는 사진을 꺼내서 봤습니다. 건물 간판이 보였습니다. 주소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상호는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1시간 후 상호는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곳. 사진 속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이 골목 저 모퉁이 52년 전 누나가 걸었을 길. 있어야 할 곳에 고아원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놀이터 벤치 나무들. 상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에 누나가 계셨던 거구나. 상호는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7살 시연이 3살 쪄. 두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이 자리 어딘가에서 누나가 저를 안고 웃고 계셨겠죠. 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52년 전을 상상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옛날에 고아원 있었나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 아, 시리바동 보호소. 20년 전쯤 없어졌지. 근처에 옛날 분들 계실까요? 글쎄, 저기 슈퍼 할머니가 오래 사셨는데. 상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 옆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 하늘 슈퍼. 페인트가 벗겨진 문 유리창에 먼지. 상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 좁은 가게 낡은 진열대.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호는 입구에 서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혹시 이분이 저를 기억하실까? 아니면 누나를 기억하실까? 상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네. 혹시 여기 오래 사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살았지 40년은 넘었나?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 고아원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고아원? 시리바동 보호소? 네, 맞아요. 기억하지, 저도 거기서 일했는걸. 상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서 일하셨어요? 응, 보육교사였어. 한 10년 일했나. 1970년대에. 상호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아이들 기억하세요? 7살 소녀 3살 남자아이. 1972년 사진입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가까이 가져가서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시연이잖아. 시연이 박시연이 맞죠? 상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박시연이에요. 제 누나예요. 할머니가 상호를 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 3살짜리는? 저예요. 저는 이상호예요. 할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상호? 이상호? 그럼 너 시연이가 돌봤던 그 아이? 네, 맞아요.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상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상호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상호도 울었습니다. 모르는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할머니가 손을 놓고 상호 얼굴을 봤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시연이는 어디 있어? 상호는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교통사고 나셨어요.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심하게 다치셨어요. 의식도 없으시고. 할머니가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그 착한 아이가 왜? 할머니 이름은 김영희였습니다. 77세 1972년 당시 25살. 첫 직장이 고아원 보육교사였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앉자 상호야, 내가 궁금한 거 다 말해줄게. 상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앉았습니다. 그리고 52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2년 5월 20일 그날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비가 왔어, 봄비가. 오후 2시쯤 남자아이 한 명 왔어. 3살 너무 작았어. 얼굴은 울어서 빨갛고 내가 소개하는 내내 울기만 했어. 엄마, 엄마 어디 갔어요? 그때 한 아이가 일어났어. 제일 구석에 앉아있던 아이 박시연 7살. 시연이가 천천히 다가왔어. 내 앞에 쪼그려 앉았어. 그리고 작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줬어. 울지마,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여기 괜찮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약속해. 그날부터 시연이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상우 찾고, 밥 먹을 때 상우 옆에 앉고, 잘 때도 상우 침대 옆에서 자고,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시연이가 하루는 내게 물었어. 선생님, 제가 상우 엄마가 되면 안 돼요? 7살이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대답했어. 그래, 넌 상우 엄마야. 그날부터 시연이가 더 열심히 했어. 진짜 엄마처럼.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식당에서 시연이가 자기 밥그릇 받아서 반을 덜어 상우 그릇에 담아주고, 나는 매일 시연아, 너도 먹어야지. 시연이가 항상 똑같이 대답했어. 선생님, 저는 배불러요. 상우가 더 어려서 많이 먹어야 해요. 마당에서 놀 때 큰 아이들이 상우 놀리면 시연이가 달려와서 우리 상우 놀리지 마. 밤에 상우가 악몽 꾸면 시연이가 안고 등 토닥이고 자장 자장 우리 아기. 7살이 자장가를 불러줘 3살한테. 1972년 9월 상우 생일이었어. 고아원은 가난해서 생일 케이크는 못 사줘. 그날 밤 시연이가 그림을 그렸어. 케이크 그림 한 획 정성스럽게. 다음날 아침 시연이가 내게 줬어. 진짜는 못 사줘서 미안해. 나중에 꼭 사줄게, 진짜 케이크 큰 거. 너 기억나니?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겨울 어느 날 시연이가 이불을 너한테 줬어. 자기는 떨면서 잤어. 다음 날 시연이가 열 40도로 쓰러졌어. 죽을 뻔했어. 그 어린 나이에. 1973년 봄 입양 소식이 들렸어. 부부가 시연이를 입양하고 싶대. 근데 시연이가 거절했어. 상우를 두고 못 간다고. 서류 쓰는 날 시연이가 무릎을 꿇었어. 7살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상우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제발이라고 울면서 빌었어. 결국 양부모님이 결정했어. 2 아이 다 데려가겠다고. 시연이 사랑에 감동해서 할머니가 말을 마쳤습니다. 상우야, 시연이는 내 누나가 아니야. 시연이는 내 엄마야. 7살에 너를 낳은 엄마야. 상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52에 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상우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야, 일어나. 내 잘못 아니야. 시연이가 말 안 한 거지.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뭔가 가져올 게 있어. 5분 후 할머니가 낡은 공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원장님 일기장이야. 원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기셨어. 이순자 원장님 2015년에 돌아가셨어. 88살로. 할머니가 일기장을 상우에게 줬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 언젠가 혹시나 누군가 찾아오면 그때 이거 주라고. 이제 내 거야.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자 일기 1970년 -2000년. 상우는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상우 손을 잡았습니다. 시연이 잘 돌봐. 그 아이는 평생 너만 생각했어.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제가 누나 돌볼게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72년 5월 20일. 오늘 이상우 입소 3살 남자아이. 아버지가 버리고 감.
박시연 7세가 돌보기 시작.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2년 5월 27일. 박시연 자기 밥을 이상호에게 다 줌. 시연이 점심 굶음. 1972년 6월 3일. 이상호 열이 남박시연 밤새 간호함 한숨도 못 잠. 1972년 12월 17일. 시연이가 이불을 상호에게 주고 자기는 떨면서 잤다. 다음 날 열 40도로 쓰러졌다. 상호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나는 이제 늙었다. 곧 죽을 것 같다. 이 일기를 영희에게 맡긴다.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것이다. 상호가 아니면 시연이가. 그때 이 일기를 주라고. 나는 상호에게 말하고 싶다. 시연이는 내 누나가 아니다. 시연이는 내 엄마다. 7살에 너를 낳은 엄마다. 혈연은 아니지만 혈연보다 깊은 엄마다. 내 평생을 너를 위해 산 엄마다. 상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52년간 몰랐어요. 누나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2010년 여름. 상호에게 1억 원을 준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연이는 대부업체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대출금 4천만 원 연 15%, 월 50만 원 이자입니다. 시연이가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월 5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20년이면 1억 2천만 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자만 내시면 원금은 안 갚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못 갚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꼭 갚을게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연이의 1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4년간 168개월, 매달 50만 원씩 총 8,400만 원.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시연이 낮 1 월급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을 이자로 내면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면 돈이 없었습니다. 시연이는 결심했습니다. 밤일을 더 늘려야겠어. 식당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시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지금 주 5일 하루 3시간인데 주 6일 하루 5시간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연 씨 괜찮겠어요? 낮에도 일하잖아요. 시연이가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게 시연이는 밤 일을 늘렸습니다. 주 6일 하루 5시간,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월급은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연이 생활이 정해졌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기, 8시 회사 출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저녁 6시 퇴근, 집에 가서 30분 쉬기, 밤 8시 식당 출근, 새벽 1시 퇴근, 집에 가서 씻고 자기, 새벽 2시 취침, 다음 날 아침 7시 일어나기, 하루 수면 시간 5시간, 주 6일 이렇게 반복, 일요일만 쉬기. 2010년 9월 첫 번째 이자를 냈습니다. 50만 원. 통장 잔액을 봤습니다. 45만 원 남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시연이는 계산했습니다. 하루 1만 5천 원. 아침 3천 원, 점심 5천 원, 저녁 3천 원. 교통비 2천 원, 기타 2천 원. 빠듯했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두 번째 이자를 냈습니다. 2010년 11월 세 번째 이자를 냈습니다. 2010년 12월 네 번째 이자를 냈습니다. 시연이는 한 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 추석에도
시연이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2011년 1월 어느 날, 시연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이 놀라서 왔습니다. 시연 씨 괜찮아요? 병원 가봐요. 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계속할게요. 시연이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1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시연이는 24개월간 이자를 냈습니다. 총 1,200만 원. 원금은 여전히 4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연이는 계산했습니다. 14년이면 8,400만 원. 원금의 2배. 하지만 할 수 있어. 상호를 위해서 2013년 상훈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민주가 3살이 되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어. 조금씩 갚을게. 얼마씩 갚으면 돼? 시연이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갚아. 급하지 않아.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연이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평 월세방.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상우는 행복해 보였어. 민주도 건강하고 수연이도 착하고 그걸로 충분해. 나는 괜찮아. 201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시연이는 60개월간 이자를 냈습니다. 총 3천만 원. 시연이는 4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50살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몸무게는 45kg이었습니다. 야위고 창백했습니다. 2017년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시연 씨 결혼 안 해요? 시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왜요? 아직 젊잖아요. 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가 편해서요.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시연이는 120개월간 이자를 냈습니다. 총 6천만 원. 원금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여전히 4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4년만 더 버티면 돼. 2022년 겨울, 시연이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났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서 먹었습니다. 일주일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연이는 계속 일했습니다. 낮일도 밤일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자를 내야 했으니까. 2024년 8월이 되었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시연이는 168개월간 이자를 냈습니다. 총 8,400만 원. 마지막 이자를 내던 날이었습니다. 시연이는 대부업체에 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갚으셨네요. 시연이가 물었습니다. 원금 4천만 원도 다 갚은 거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4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시연이는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 10만 원. 14년간 모은 게 10만 원뿐이었습니다. 시연이는 대부업체를 나왔습니다.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연이는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어. 14년간 끝났어. 이제 자유야. 하지만 시연이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10평 월세방. 14년간 살았던 방. 시연이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14년이 지나갔습니다. 45세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반이 휘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몸무게는 40kg이었습니다. 아무도 시연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연인도 없었습니다. 상호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몰랐습니다. 누나가 14년간 뭘 했는지. 시연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상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시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와. 민주가 누나 보고 싶대. 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고마워 누나 사랑해. 상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연이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상호야. 14년 동안 매일매일 너를 사랑했어. 2015년 9월 서울 강남구 세브란스 병원 양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시연이와 상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양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시연아 상호야. 너희한테 제대로 못해줘서. 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잘 키워주셨어요. 양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9월 10일 밤이었습니다. 양어머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시연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상호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양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시연아 상호야. 네 어머니. 양어머니가 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시연아 서랍 좀 열어봐. 노란 봉투가 있어. 시연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봉투가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거 가져가 나중에 혼자 봐. 상호한테는 보여주지 마. 시연이가 놀랐습니다. 왜요? 양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시연아 어머니가 평생 숨긴 거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나중에 봐. 1시간 후 양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연이와 상호는 울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9월 13일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시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평 월세방. 혼자 앉아서 노란 봉투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연이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봤습니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박시연 출생신고서. 아버지 박준호. 어머니 이미숙. 시연이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이상호 출생신고서. 아버지 박준호. 어머니 김영희. 시연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이복남매. 시연이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양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해 평생 숨겨서. 하지만 어머니도 늦게 알았단다. 너희를 입양하고 3년 후 알았어. 너희 아버지가 갔다는 걸. 1976년 어느 날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됐어. 너희 출생신고서. 아버지 이름이 같았어.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너희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시연이 너는 어떤 마음일까? 상호는 어떤 마음일까? 어머니는 고민했어. 하지만 결국 숨기기로 했어. 너희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시연아,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 내가 상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상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고등학교 때 알바하던 것도, 대학 때 태수랑 헤어진 것도, 아버지 빚 갚느라 결혼 포기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시연아, 이제 어머니는 없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상호가 있잖아. 상호한테 말해. 너희가 이복남매라고. 숨기지 마. 상호도 알 권리가 있어. 하지만 시연아, 만약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괜찮아. 내가 결정해. 어머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사랑한다, 시연아. 평생 고마웠어. 양어머니가 우리 딸 시연에게. 시연이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연이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박시연 아버지 박준호, 이상우 아버지 박준호, 같은 아버지, 이복남매. 시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상호한테 말해야 할까? 우리가 이복남매라고? 하지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상호가 충격받으면? 상호가 괴로워하면? 상호가 나를 다르게 보면? 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말하면 안 돼. 상호는 몰라도 돼. 상호는 행복하게 살면 돼. 나만 알면 돼. 시연이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넣었습니다. 노란 봉투, 그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연이는 숨기기로 했습니다. 평생 숨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괜찮아? 어제 많이 울었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슬프지? 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나도 슬퍼하지만 괜찮아. 누나가 있으니까. 상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평생 같이 살자. 우리 헤어지지 말자. 시연이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헤어지지 말자. 상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연이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봤습니다. 노란 봉투가 있는 서랍. 시연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상호야. 누나가 말 못해서. 하지만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누나는 괜찮아. 2015년 9월 15일. 시연이는 결정했습니다. 평생 숨기기로. 상호는 몰라도 되니까. 상호는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시연이만 알면 되니까. 시연이만 괴로우면 되니까. 그날 밤 시연이는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아무도 알 수 없게. 노란 봉투는 서랍 깊숙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시연이만 알고 있는 진실. 하지만 시연이는 몰랐습니다. 9년 후, 2024년, 상호가 그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노란 봉투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을. 2024년 10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 시연이가 깨어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시연이는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상호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시연이 옆에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집 정리하고 있어. 누나,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내 집에서 살게. 상호가 말했습니다. 안 돼. 누나 혼자 두면 안 돼. 이제 내가 누나 돌볼 차례야. 시연이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상호야. 10월 25일 상호는 시연이 집에 갔습니다. 10평 월세방. 짐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나가 여기서 14년을 살았구나. 혼자서. 상호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전부 낡았습니다. 상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제일 안쪽 깊숙이 있었습니다. 상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봤습니다. 박시연 출생신고서, 아버지 박준호, 어머니 이미숙. 다음 장을 봤습니다. 이상호 출생신고서, 아버지 박준호, 어머니 김영희. 상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이복남매. 상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봤습니다. 양어머니 편지였습니다. 상호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양어머니가 평생 숨긴 것. 시연이와 상호가 이복남매라는 것. 상호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복남매였어.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누나는 알고 있었어. 2015년부터 알고 있었어. 9년간 혼자 알고 있었어. 나한테 말 안 하고. 상호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왜 말 안 했을까? 왜 9년간 혼자 알고 있었을까? 나한테 말하면 어땠을까? 누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호는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연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연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상호를 보고 웃었습니다. 상호야, 왔어?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시연이는 서류를 봤습니다. 노란 봉투 속 서류. 시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호야, 그게. 상호가 울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이복남매야?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상호야, 누나가 말 못해서. 상호가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2015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9년간 왜 말 안 했어? 시연이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내가 알까봐 무서웠어. 내가 충격받을까봐. 내가 괴로워할까봐. 내가 나를 다르게 볼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 상호가 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바보야. 나는 충격받지 않아. 나는 괴로워하지 않아. 누나는 누나야. 이복남매든 아니든. 누나는 내 누나야. 평생 내 누나야. 시연이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상호야. 상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상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태어나면 우리 여행 가자. 어디? 진주 그리고 부산. 왜? 우리 부모님 찾으러 가자. 시연이가 놀랐습니다. 부모님? 응, 누나, 엄마, 우리 아버지. 흔적을 찾으러 가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자. 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2024년 11월 1일. 시연이가 퇴원했습니다. 상호와 시연은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디 먼저 갈까? 진주 먼저 가자. 누나, 엄마부터. 기차가 출발합니다. 진주에 도착했습니다. 시연이 어머니 이미숙은 진주 출신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미숙 1965년생, 1972년 사망. 교통사고였습니다. 시연이가 7살 때였습니다. 묘지를 찾았습니다. 진주 교회 작은 묘지였습니다. 시연이와 상호는 묘지 앞에 섰습니다.
시연이가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 시연이에요. 딸 시연이. 52년 만에 왔어요. 상우도 절을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시연 누나 동생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으로 갔습니다. 상우 어머니 김영희는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기록을 찾았습니다. 김영희 1968년생, 1972년 사망. 출산 중 사망이었습니다. 상호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묘지를 찾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묘지였습니다. 상우와 시연이는 묘지 앞에 섰습니다. 상우가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 상우예요. 아들 상우. 52년 만에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상우가 울었습니다. 시연이가 상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상우야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상우가 계속 울었습니다. 시연이도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기록을 찾았습니다. 박준호 1960년생, 1980년 사망. 사고였습니다. 묘지를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 공동묘지였습니다. 상우와 시연이는 묘지 앞에 섰습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우리 잘 살았어요. 누나가 저를 키워줬어요. 누나가 저를 사랑해줬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우리를 낳아줘서. 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상훈의 집이었습니다. 시연이가 이사 왔습니다. 상훈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민주가 환영했습니다. 고모 환영해요. 시연이가 민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주야. 수연이도 웃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시연이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5명이 함께 앉아서 상우, 수연, 민주 그리고 시연이. 상우가 밥을 담아서 시연이한테 줬습니다. 누나 많이 먹어. 시연이가 받았습니다. 고마워. 민주가 말했습니다. 고모 나도 줘. 시연이가 민주한테 밥을 덜어줬습니다.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고모. 시연이도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오늘이었습니다. 시연이는 상훈의 집에서 반년을 살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몸무게가 50kg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매일 상훈의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매일 민주와 함께 놀았습니다. 매일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상우가 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일 그만해. 이제 쉬어. 내가 다 벌게. 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일할래. 하지만 이제 하나만 할게. 낮 일만. 밤일은 안 할게. 상우가 웃었습니다. 그래 누나 그래. 시연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시연이는 생각했습니다. 52년이 지났어. 7살부터 59살까지. 긴 시간이었어. 힘들었어, 외로웠어, 괴로웠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상우가 행복하니까. 상우가 웃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상우가 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뭐 생각해? 시연이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해. 상우가 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누나. 누나가 있어서. 시연이가 상우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상우야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게 깨끗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시연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상호야. 7살부터 지금까지 평생 사랑했어. 앞으로도 평생 사랑할게. 상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누나 평생 사랑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영원히. 시연이가 웃었습니다. 응, 영원히. 52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52년 만에 상호가 알게 됐습니다. 52년 만에 시연이가 행복해졌습니다. 52년 만에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7살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평생 이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